이게 가능하다고? 위스콘신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마이카 파슨스가 그린베이 패커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저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 조금 두서없이 영상이 흘러가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본격적으로 트레이드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구테쿤스트 단장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너무 소극적이다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댈러스에게 트레이드 오퍼를 보냈고 결국 현존하는 최고의 젊은 수비수인 마이카 파슨스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커스는 카우보이스에게 1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 2장과 프로볼 디펜시브 태클 케니 클라크를 보냈죠. 개인적으로 1라운드 픽 2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픽들이 20 후반대, 30대 픽이라면요. 또한 케니 클라크, 제가 정말 좋아하고 수비의 중심 역할을 잘해주었던 선수이지만 5주 뒤면 30살이고 26살의 마이카 파슨스를 데려올 수 있다면 보내는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파슨스를 데려옴으로써 그린베이 패커스는 확실한 슈퍼볼 컨텐더가 되었습니다. 조던 러브가 선발 쿼터백으로 활약했던 그 2년간 그린베이의 최대 장점은 젊음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린 로스터 평균 나이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나이와 경험에 비해 성적이 정말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어른들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리그 탑 10 안에 드는 스타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카 파슨스가 그린베이로 오며 패커스에 대한 상대 팀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같은 디비전에 있는 디트로이트나 시카고 그리고 미네소타는 아마 하루 종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카 파슨스는 경기를 혼자서 폭파시킬 수 있는 선수고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팀 공격 코디네이터에게 엄청난 우려와 스트레스를 선사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약 한 8시간 전 트레이드 내용 없이 트레이드가 확정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때는 분명 라시안 게리나 젊은 1군 수비수 정도는 보냈겠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번 시즌 게리와 파슨스가 같이 뛸 수 있다. A갭에서 파슨스와 에저린 쿠퍼 둘이 머그 플레이로 압박을 같이 보여준다. 보아하니 제프 애플리 수비 코치는 여러 위장 전술과 창의적인 수비 플레이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파슨스까지 더해지면 그린베이 수비 리그 톱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베이를 14년간 응원하며 단 한 번도 이런 트레이드를 보지 못했습니다. 칼릴 맥이 시카고 갈 때 정말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그나마 비교 가능한 스타 영입은 레지 화이트를 데려왔던 199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자유계약 신분의 화이트를 데려왔었던 해프닝이었으니 이런 일은 사실상 처음이지 않나 싶네요. 파슨스를 데려온 이상 슈퍼볼 우승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스타 선수를 보내며 1라운드 픽을 여러 장 가져오는 경우 팀이 리빌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리빌딩을 하는 팀에 연봉 6천만 달러를 받고 있는 쿼터백이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볼 수 있죠. CD 램도, 덱 프레스콧도 계약 이슈로 관심 좀 끌다가 계약에 골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마이카 파슨스도 당연히 똑같이 원하는 돈을 두둑히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리 존스는 파슨스의 에이전트 없이 마이카 파슨스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두로 했던 연봉 협상을 계속 물고 늘어졌고 파슨스는 이 대화 후 에이전트와 정식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5년 평균 연봉 4,050만 달러 협상을 구두로 에이전트 없이 했었다고 하는데 마일스 게럿과 TJ 왓 덕분에 마켓이 리셋되며 더 이상 서로 대화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댈러스는 그나마 마이카 파슨스가 있을 때 수비 자존심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마이카 파슨스가 떠나고 수비 쪽은 그냥 답이 없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댈러스도 이번 시즌 신시내티처럼 공격 유닛만 믿고 플레이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부분 바로 마이카 파슨스와 그린베이 패커스 간의 계약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금액이죠. 일단 마이카 파슨스는 4년 계약으로 1억 8,8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화로 무려 2,604억 원이죠. 연봉은 비쿼터백 역사상 최대 연봉인 4,700만 달러, 한화로 651억입니다. 2위 TJ 왓의 4,100만 달러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죠. 4년 1억 8,800만 달러 중 개런티 지급 금액은 1억 3,600만 달러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규모의 계약 금액인데 과연 이 정도를 받을만 했을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세 번째 계약을 했던 마일스 게럿과 TJ 왓보다 적어도 3살은 어린데 이미 이 선수들과 동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2021년에 데뷔해 4번의 기회 중 3번을 올프로 팀에 선정되었던 이미 증명된 어린 선수라
선수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파슨스에게 그린베이는 거절할 수 없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파슨스는 다른 선수들과 비슷하게 5년보다 4년을 원했을 겁니다. 커리어 세 번째 계약 협상을 해야 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리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마이카 파슨스 SNS 계정에 고팩고가 적히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현실이 돼버렸네요.